안녕하세요. 원희랜드예요. 오늘은 임신 5개월과 6개월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요. 저는 지금 임신 6개월 차인 21주랍니다. 21주가 됐고 내일이 되면은 22주에 돼요. 22주 차가 돼요. 22주 차. 임신 5개월의 제일 큰 주요한 특징은 태동인 것 같아요. 태동. 자, 먼저 첫 번째, 유두와 유륜의 색이 점점 짙어진대요.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변화를 못 느꼈는데 점점 이제 보면 가슴에 빅파이가 있는 느낌이에요. 빅파이. 그래서 색깔도 점점 짙어지고 착색도 생겨서 겨드랑이 이런 부분에 검게 착색도 생긴대요. 그래서 볼 때마다 속상한 느낌은 있지만 출산하고 나면은 다 없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그냥 변화 중에 하나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배나 가슴이나 허벅지 이런 데 튼살이 생기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튼살 크림을 항상 이렇게 발라줘야 된대요. 저는 샤워하고 나와서 배랑 허벅지 위주로 튼살 크림을 계속 발라주고 있어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태동. 태동이 이제 20주 전후로 느껴지기 시작한대요. 저는 한 18주쯤 정도부터 느꼈던 것 같은데, 태동이 책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거나 물방울이 터지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 장이 그냥 소화되는 느낌? 소화되는 소리? 이런 거 같았는데 뭔가 그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물고기 움직이는 느낌이랄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태동이구나 싶어서 18주부터 느꼈고, 그때 이후로 점점 확실히 이건 태동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태동 느낄 때마다 남편한테 손대봐 하면서 같이 이렇게 덩그리의 움직임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16주부터는 철분제를 복용해요. 철분제를 복용하는데, 철분제는 홍차랑 커피랑 이런 거랑 카페인이랑 먹으면 흡수가 안 돼서 도움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먹으면 안 되고, 시금치, 멸치, 깻잎, 소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로 철분을 많이 섭취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 많이 먹으면 좋고, 오렌지 주스에 들어있는 비타민 C의 성분이 철분의 흡수를 아주 좋게 한대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 좋대요. 근데 철분제를 먹으면, 제가 지난번 4개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철분제를 먹으면 변비가 생긴대요. 이게 맞아요. 철분제가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을 지금 먹고 있는데 확실히 변비가 생겨서 진짜 심한 날은 4일에 한 번 화장실을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배가 너무 아파요. 배가 너무 아파.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제가 물을 또 많이 안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물 먹고 유산균 먹고 해도 4일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비타민을 하루에 한 번 안 먹고 한 이틀에 한 번씩 먹는데, 그러니까 조금 변비가 덜 하기는 해요. 그 다음 5개월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검사 중에 하나는 기형아 검사였어요. 기형아 검사는 임신 3개월에 목덜미 검사를 해요. 태아 목덜미 두께 그 검사를 하는데, 그게 3mm였나? 3cm였나? 그게 넘어가면은 다운 증후군일 확률이 좀 높다고 알려져 있고, 기형아 검사를 할 때는 그 목덜미 투명대 검사랑 혈액 검사랑 같이 해서 한 5개월쯤에 이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결과가 좀 좋게 나와서 그런 수치에 저위험군이라고 이제 문자를 안내받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문자 받기 전까지는 엄청 걱정하고 어떡하지, 혹시라도 뭔가 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전체적인 이런 증상이 5개월이었고요. 이번에는 6개월 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6개월.
제가 딱 지금 6개월 차인 거죠. 21주니까. 체중이 엄청 많이 는대요. 엄청. 그래서 이제 입덧도 좀 끝났고 이제 잘 먹기 시작하니까 체중이 많이 는다고 해요. 근데 일주일에 0.5kg 이상 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체중이 좀 고정적이에요 라고 했었는데 이제 아니에요. 쪘어요. 찌고 있어요. 점점. 근데 저는 이제 또 입덧이 좀 오래 가는 편이라서 지금도 속쓰림도 심하고 고기 같은 것도 못 먹고 고기나 닭고기나 뭐 돼지고기 이런 거 먹으면은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입덧이 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지난번에 느꼈던 입덧들만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많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또 가장 큰 변화는 차를 타면 그렇게 토를 해요. 밥을 먹고 차를 타거나 밥을 먹기 전에 차를 타거나 밥을 먹고 나서 바로 차를 타거나 어쨌든 차를 타면 이제 토를 하기 시작해요. 속이 울렁거리는 거죠. 이렇게 옛날보다 훨씬 더. 그래서 입덧은 줄었지만 이런 토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져서 차 타고 멀리 못 가요. 허리 통증이 엄청 심해졌어요. 허리 통증. 그러니까 배가 더 나오니까 아랫배도 이렇게 나오고 밥을 먹어도 윗배도 나오고 그러니까 진짜 배가 진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산전복대를 샀어요. 산전복대.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바로 산전복대예요. 산전복대. 이렇게 배에 감아주는 건데 산전복대가 있고 산후복대가 있어요. 근데 산후복대는 제왕절개 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산전복대는 저처럼 허리가 아픈 사람한테 많이 도움이 된대요. 어떻게 착용하냐? 여기가 허리가 되는 부분이고 여기가 이렇게 배를 감싸줘요. 그러면 이거 두꺼운 옷을 입고 있긴 한데 이렇게 허리 부분에 받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기 아랫배 쪽에 가야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왜냐면 얘는 아랫배를 받쳐주는 용도니까. 네, 여기 날개가 있어요. 이 날개를 떼서 한 번 더 조여주는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조여주면 아랫배를 받쳐줘서 허리가 덜 아프대요. 그래서 사용하고 1시간에 한 번씩은 풀어주고 있는데 어제 이거를 처음 사용을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동그리가 안 움직였는데 이걸 풀고 나니까 엄청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했나? 동그리가 좀 힘들었나? 그래서 약간 그런 걱정도 조금 있었는데 아무튼 짧은 간격으로 풀었다가 다시 또 했다가 풀었다가 했다가 하면 될 것 같아요. 태아 안에 몸 안에 있는 장기가 제대로 있는지 뭐 손가락 발가락 개수가 맞는지 뭐 눈이나 코나 입이나 이런 게 잘 형성되고 있는지 그런 정밀 초음파 검사를 한대요. 그래서 저는 23주에 예약을 해놨어요. 그게 바로 다음 주 주말, 다음 주 토요일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큰 6개월의 변화는 숨이 너무 차요, 숨이. 그래서 조금만 말을 많이 해도 숨이 차고 조금만 빠르게 걸어도 숨이 차고 조금만 나가 걸어도 숨이 차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친구랑 막 통화를 하고 있는데 막 걷고 걸으면서 통화를 했어요. 걸으면서 통화를 하니까 아니 숨이 왜 그렇게 차냐고 전화 끊어야 될 것 같다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렇게 제가 5개월과 6개월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 있는 책을 참고해서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7개월, 8개월 때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